돌로 막아둔 갱이었다 하옵니다. 한데 밤이 지나면 그 돌무더기가 안에서부터 허물어져 있었다 하지요. 캄캄한 굴 속에서 곡괭이 소리가 쉬지 않고 울려 나오고 거기 섞여 누군가 아주 낮게 새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모자라네. 하나가. 막아도 막아도 안에서부터 헐리는 그 갱을 대체 누가 파고 있었던 것일까요? 내 이 이야기를 황해도 수안 땅 은점 곁을 지나 본 늙은 장돌뱅이에게서 들었더랬지요. 보찜 하나로 팔도를 돌아 안가 본 고을이 없다던 그 늙은이가 유독 그 마을 이야기를 할 때만은 목소리를 낮추더이다. 그 고을에선 해가 설픽 기울면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폐광 쪽으로 등을 돌리고 걷는다 하옵디다. 길이 그쪽으로 곱게나 있어도 굳이 논두렁을 밟아 먼 길을 애둘러 간다 하지요. 어린아이가 그 까닭을 물으면 어른들은 대답 대신 아이의 손목을 잡아끌 뿐이었다 합니다. 산 사람의 셈은 언젠가 끝이 나도 묻힌 자의 셈은 누가 채워주나. 그 늙은이가 빈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흘리듯한 그 한마디가 아는 여태 잊히지가 않더이다. 그래 오늘 그 잊히지 않는 이야기를 여기 풀어놓아 볼까 하옵니다. 수안이라 하면 예부터 은이 나는 땅이었습니다. 나라에서 민간에 굴을 열게 하고 세를 거두던 시절이라 물주가 돈을 대고 덕대가 점꾼을 거느려 산을 파던 은점이 골골이 들어섰더랬지요. 좋은 광맥 하나가 터지면 사방에서 사람이 모여들어 하룻밤새 산자락에 움막이 수십 채 들어서고 또 광맥이 마르면 그만큼 빨리 흩어지는 곳이 은점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그 광맥을 따라 모였다 흩어지던 시절이지요. 그 가운데 한 은점이 10년 전 갱이 무너진 뒤로 굴 입구를 돌로 메워 봉해 둔 채 그대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굴에서 캐낸 은이 한양까지 올라갔다는데 사고가 난 뒤로는 누구도 그 산에 곡괭이를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동발은 썩어갔고 갱굴을 막은 돌무더기엔 10년 세월 이끼가 두껍게 앉았지요. 늦가을이었습니다. 산기운이 벌써 칼끝처럼 서던 무렵이지요. 아침이면 갈대 끝에 서리가 허옇게 앉고 해가 짧아 신시만 되어도 골짜기엔 푸른 그늘이 내리던 그런 철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기 주막에 차득이라는 사내 하나가 흘러들었습니다. 나이는 38,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산판이며 광산이며 품을 팔아 떠도는 뜨내기였더랬지요. 등에 진 보찜은 단출하고 집시는 달을 대로 달아 발가락이 비어져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손바닥은 오래 연장을 잡아 굳은 못이 두껍게 박여 있었고 그 손이 한 번씩 까닭 없이 떨리곤 했습니다. 차득이 주막복로에 앉아 탁배기 한 사발을 들이켜는데 옆자리 늙은 모군 하나가 혀를 차며 이런 말을 흘리더랍니다. 이 고을에 품일이 없는 건 아니네만 사람들이 다 손사래를 친다네. 저 폐광을 도로 메우는 일이라서 말이야. 차득이 사발을 내려놓고 물었지요. 메운 굴을 또 메운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늙은이는 대답 대신 문 밖 산자락을 한번 흘끔 보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주모도 그 말이 나오자 부엌으로 슬그머니 몸을 피하는 것이 차득의 눈에 이상하게 비쳤습니다. 품빼기 곱절이라 했습니다. 떠돌이에게 곱절 품빼기란 까닭을 묻지 않고 받는 법이지요. 더구나 겨울을 앞두고 노자가 바닥난 차득에게는 그 까닭을 따질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그였으나 곱절 품빼에 겨울 한 철을 날 수만 있다면 며칠쯤은 묵어갈 만했지요. 주모가 늦은 저녁상을 내오며 차득에게 넌지시 일렀습니다. 객양반 품일은 밭대 한 가지만 새겨두시오. 밤에 산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결코 올라가 보지 마시오. 이 마을에선 다들 그리하오. 차득이 무슨 소리냐 되묻자 주모는 입을 꾹 다물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말이 어쩐지 등 뒤에 오래 남았지요. 차득은 그 밤으로 일을 맡기로 하고 마을 끝 헛간에 보찜을 풀었습니다. 헛간 벽 틈으로 든 바람이 밤새 휘파람 소리를 냈고 멀리 산자락에선 부엉이가 낮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삼경 무렵이었습니다. 잠기 밝은 차득이 헛간 집더미에서 몸을 일으킨 것은 산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바람이 동발을 흔드는가 했지요. 한데 그 소리는 바람처럼 흩어지지 않고 일정한 가락으로 끊겼다 이어졌다 했습니다.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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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가 돌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산판에서 평생 곡괭이를 잡아본 차득이 그 소리를 못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곡괭이로 돌을 찢고 있었습니다. 차득이 관솔불을 댕겨들고 산자락을 올랐습니다. 마른 갈대가 종아리를 스치고 발밑에선 설이 앉은 낙엽이 바스러졌지요. 봉에 둔 갱구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제 눈을 의심하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른 키만큼 쌓아 막아둔 돌무더기가 한복판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무엇이 밀어낸 듯 돌들이 죄다 굴입고 바깥쪽으로 쏟아져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산이 무너져 내린 것이라면 돌은 안쪽으로 쏠려야 마땅한데 그 돌들은 하나같이 바깥을 향해 굴러나와 있었지요. 불을 들이대니 꺼진 자리 너머로 시커먼 굴속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깊은 곳에서 텅텅 곡괭이 소리가 여전히 울려 나오고 있었지요. 한 번 찍고 잠시 쉬고 또 한 번 찍는 무엇인가 지친 듯 굼뜬 가락이었습니다. 차득은 등줄기로 식은 땀이 한 줄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들었던 불을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렸습니다. 입김이 허옇게 서리는 추운 밤이었는데도 그 갱구에서 흘러나오는 바람만은 미적지근하고 비릿했습니다. 땅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오래 묵은 숨 같은 바람이었지요. 차득은 거기 누구요 하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굴 속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분명히 누군가 돌을 파고 있었으니까요. 대답이 돌아올까봐 그게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차득은 그 밤 끝내 굴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헛간으로 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동이 틀 때까지 집더미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지요. 주모가 일러준 그 말이 그제야 뼛속까지 와닿았습니다. 밤에 산 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결코 올라가 보지 말라던 그 말입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차득은 마을 사람들을 갱구로 데려갔습니다. 간밤에 본 것을 혼자만 알고 있기엔 그 일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한데 사람들은 헐린 돌무더기를 보고도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늙은 덕대 황가가 시키는 대로 돌을 다시 주워 굴입구를 메우기 시작했지요. 묵묵히 누구도 한마디 묻지 않고 마치 여러 번 해본 일을 또 하듯 손이 척척 움직였습니다. 차득이 곁에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며칠째요? 사내는 돌을 나르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낮게 대꾸했습니다. 보름째요. 막으면 헐리고 막으면 또 헐리고. 차득이 다시 물으려 하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더 묻지 마시오. 묻는 사람만 밤에 잠을 못 자게 되오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굴을 단단히 메웠습니다. 큰 돌로 골을 채우고 그 위에 흙을 이겨 발라 손가락 들어갈 틈까지 다 막았지요. 차득은 제 손으로 마지막 돌을 얹으며 이만하면 무엇이 안에 있다 한들 빠져나오지 못하리라 여겼습니다. 돌틈을 발로 꾹꾹 다지기까지 했습니다. 한데 다음날 아침 갱구는 또 안에서부터 헐려 있었습니다. 어제 발라둔 진흙이 쩍쩍 갈라지고 돌은 또 바깥으로 쏟아져 있었지요. 무엇이 안에서 밤새도록 사람이 막아놓은 것을 도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득이 그 헐린 자리에 손을 대보니 돌이 아직 미적지근했습니다. 방금까지 무엇이 그 돌을 만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차득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아무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 않소. 그러자 한 늙은이가 돌을 나르다 말고 차득을 똑바로 보며 낮게 일렀습니다. 젊은이, 알아보려 한 사람이 없는 줄 아나. 며칠 들어가 봤지. 한데 들어간 사람마다 며칠을 알아놓고는 이 마을을 떠났어. 떠나면서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더군. 저 안에서 누가 자꾸 셈을 세더라고. 하나가 모자란다고. 그 말에 돌을 나르던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멈추고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득은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 마을이 무언가를 함께 숨기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 마을 한복판에서 차득은 늙은 덕대 황가를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황덕대는 머리가 하얗게 센 인심 좋아 배는 노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어른으로 떠받드는 것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났지요. 흉년에 곡간을 풀어 죽을 쑤었다느니 객사한 떠돌이를 거두어 묻어 주었다느니 하는 칭송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차득이 갱구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황덕대는 부드러운 낯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 허리를 잘랐습니다. 그 굴은 죽은 굴일세. 산이 늙어 제풀에 무너지는 게야. 자네는 그저 돌이나 도로 쌓으면 돼.
괜한데 마음 쓰지 말고. 그러고는 차득의 어깨를 한 번 다독이는데 그 손길이 따뜻하면서도 어쩐지 차득의 입을 틀어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마을 한쪽에서 한 여인이 갱구 쪽을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풀어 헤치고 무명치마는 흙이 묻어 꾀죄죄했지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두고 마금내 또 도적구먼하며 혀를 찼습니다. 10년 전 그 갱에서 지아비를 잃고 실성한 과부라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여인을 보면 돌을 던지며 달아났고 어른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득이 귀를 기울이니 마금내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이렇게 세고 있었습니다. 9, 10, 11. 그런데 왜 하나가 모자란가? 왜 하나가? 세다가 고개를 갸웃하고 다시 처음부터 세고 또 고개를 갸웃하기를 되풀이했지요. 차득은 그 셈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여인의 꼽는 손가락과 간밤 굴 속에서 들려오던 그 곡괭이 소리가 어쩐지 한 가락으로 맞물리는 것만 같아 까닭 모를 한기가 목덜미를 타고 올랐을 뿐이지요. 차득은 그 셋 곧 안에서 헐리는 갱구와 굴속 곡괭이 소리와 과부의 모자란 셈을 가만히 가슴에 담아 두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차득은 남들보다 먼저 갱구로 올라갔습니다. 간밤에 또 헐렸을 것이 분명했으니 그 헐린 자리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아 둘 셈이었지요. 동이채 트기 전 산골짜기엔 젖빛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었습니다. 과연 갱구는 또 안에서부터 무너져 있었습니다. 차득은 이번엔 그저 보고 돌아서지 않고 쏟아져 나온 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돌이었는데 그 표면에 무언가 길게 긁힌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산짐승이 발톱으로 긁었나 싶었지요. 한데 자국은 발톱처럼 여럿이 나란하지 않고 한 줄로 깊고 곱게 패여 있었습니다. 쇠붙이가 그은 자국이었습니다. 곡괭이 날이 돌을 때리고 미끄러질 때 나는 바로 그 자국 말입니다. 차득은 다른 돌들도 하나하나 뒤집어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같은 자국이 나 있었지요. 어떤 돌엔 자국이 얕고 어떤 돌엔 깊은 것이 마치 오랜 세월 같은 손이 같은 연장으로 찍어온 흔적 같았습니다. 차득은 산판과 광산을 떠돌며 곡괭이라면 손에 못이 박이도록 잡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국이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었지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굴 안쪽에서 곡괭이를 휘둘러 막아둔 돌을 하나하나 떼어내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돌 하나를 포찜에 챙겨놓고 한참을 갱구 어기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해가 산등성이로 솟는데도 그 갱구만은 여전히 시커먼 입을 다물지 않은 채 차가운 바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길로 차득은 마금내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미친 과부의 셈이라 사람들은 흘려들었으나 차득의 귀에는 그 셈이 자꾸만 곡괭이 소리와 겹쳐 울렸기 때문이지요. 마금내의 오두막은 마을 끝 무너져가는 흙담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멀리하는 집이라 마당엔 자풀이 무성하고 굴뚝엔 연기조차 끊긴 지 오래였지요. 차득이 마당에 들어서자 마금내는 봉당에 앉아 무릎 위에 무엇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다가가 보니 손바닥만 한 나무 패가 연함은 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점꾼들이 갱에 들 때 제 이름과 번호를 적어 차고 들어가던 그 점꾼 패였습니다. 들고 나는 사람 수를 헤아려 사고를 막자고 덕대가 만들어 채우던 것이지요. 패는 하나하나 손때가 새까맣게 절어 있었습니다. 마금내가 10년을 매만진 자국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패를 하나씩 짚으며 또 세고 있었지요. 6, 7, 8, 우리 그이가 여기 9, 10, 11, 차득 이슬에 물었습니다. 그게 다 그날 굴에 든 사람들이요. 마금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차득을 보았습니다. 실성했다던 그 눈이 그 순간만은 물기 어린 채 또렷했습니다. 그날 든 사람이 11였소. 내가 그 아침에 우리 그이 도시락을 싸들고 갱구까지 따라갔으니 누가 들어갔는지 이 눈으로 다 보았단 말이오. 분명 11였소. 그런데 마금내는 패 하나를 손에 꼭 쥐고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진 손등에 핏줄이 파랗게 돋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열이라 하오. 열만 셈하고 하나는 없는 셈을 치오. 왜 다들 하나를 지우려 드는지 나는 그게 무서운 게요. 차득은 그런데 뒤에 잘려나갔던 말이 무엇인지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다만 마금내가 다시 입을 다물고 패를 세는 일로 돌아가 버려 더는 캐묻지 못했지요. 돌아 나오는 차득의 가슴 한편에 열하나라는 그 샘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밤 차득은 끝내 갱 안으로 발을 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품뱃을 받은 값을 하자면 굴을 메워야 했고 메우자면 안에서 무엇이 돌을 밀어내는지 두 눈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허나 관솔부를 들고 헐린 갱구 앞에 섰을 때 그의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굴은 생각보다 입구가 좁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몇 걸음 들어서자 바깥의 빛이 끊기고 사방이 먹을 풀어놓은 듯 캄캄해졌습니다. 발밑은 질척했고 무너진 동발의 썩은 나무 냄새와 오래 갇혀 쉰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에선 물방울이 일정한 사이를 두고 똑똑 떨어졌고 그 소리마다 차득의 어깨가 움찔거렸지요. 관솔불이 토해내는 그 흐름이 좁은 갱도에 매캐하게 고였습니다. 차득은 불을 앞세우고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내쉬는 숨소리가 좁은 갱도 안에서 제 귀에 크게 울렸지요. 벽엔 옛 점꾼들이 곡괭이로 파낸 자국이 어지러이 남아 있었고 군데군데 무너진 흙더미가 길을 좁혔습니다. 몇 걸음마다 동발이 썩어 내려앉아 천장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모퉁이를 돌았을 때였습니다. 저 안쪽 어둠에서 무엇이 곡괭이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텅텅텅 분명 사람이 휘두르는 가락이었습니다. 한 번 찍고 숨을 고르고 또 한 번 찍는 지치고 붐뜬 가락이었지요. 차득은 숨을 멈추고 불을 그쪽으로 내밀었으나 불빛은 몇 자 앞 어둠에 막혀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마치 검은 물처럼 불빛을 집어삼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곡괭이질에 섞여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홉 열 하나가 모자라네 하나가. 마금내가 마당에서 꼽던 그 셈이었습니다. 똑같은 셈이 이 캄캄한 굴 속에서 다른 목소리로 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득은 들었던 불이 손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등을 돌려 달아나고 싶은 마음과 저 셈의 정체를 보고야 말겠다는 마음이 한데 뒤엉켜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라 떨어지지 않았지요. 끝내 불이 한번 크게 출렁이며 꺼질 듯하자 차득은 비로소 정신이 들어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굴 밖으로 내달렸습니다. 바깥에 찬 공기를 들이켜고서야 그는 제 등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밤 늦도록 차득은 주막복로에서 술을 들이켰습니다. 그 자리에 곰배라는 늙은 점꾼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었는데 10년 전 그 갱이 무너지던 날 가까스로 기어나온 생존자라 했지요. 그 뒤로 다시는 갱에 들지 못하고 마을 허들의 딜이나 거들며 늙어가는 처지였습니다. 차득이 굴 속에서 들은 셈 이야기를 꺼내자 곰배의 낯빛이 대번에 굳었습니다. 들었던 잔을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한동안 잔만 비우던 곰배가 이윽고 낮은 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그 소리 들었단 말이지. 하나가 모자란다는. 차득이 고개를 끄덕이자 곰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제 다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내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다리가 그날 그 굴에서 얻은 게야. 나도 그 안에 있었으니까. 무너지는 흙더미에 깔렸다가 동무들이 끌어내줘서 겨우 살았지. 곰배는 잠시 말을 멈추고 빈잔에 술을 따라 한 모금 넘겼습니다. 그날 굴이 무너지고 우리가 시신을 거뒀네. 관에서도 사람이 나와 치부에 적었지. 몇을 거뒀는지 그 수가 다 적혀 있어. 차득이 물었습니다. 몇이었소? 곰배는 차득의 눈을 피하며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러고는 손등으로 입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건 내가 함부로 말할 게 못 되네. 그 수를 입에 올리면 나도 그 굴에 빚을 진 사람이 되거든. 차득이 무슨 빚이냐 물으려 하자 곰배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절뚝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튿날 낮 차득은 덕대 황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황덕대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너른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 때문에 행랑이 딸리고 마당엔 곡식 가마가 그득 쌓여 있었지요. 은점 덕대로 10년을 산 살림이 그러했습니다. 차득이 들자 노인은 인자한 나투로 그를 맞으며 손수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찻잔을 차득 앞으로 밀어놓고는
한동안 날씨 이야기며 객지사리의 고대미멸을 살갑게 묻더이다. 그러다 슬며시 품백 이야기를 꺼냈지요. 자네가 일을 야물게 한다는 말을 들었네. 품백을 더 얹어주세. 겨울날 노자도 넉넉히 챙겨주고 대신 노인의 목소리가 한결 낮아졌습니다. 그 굴은 그저 메우기만 하게. 안에 무엇이 있나? 누가 곡괭이를 치나? 그런 건 캐묻지 말고. 산이 우는 게야. 늙은 산이 제 서름에 우는 게지. 알겠는가? 그러면서 노인은 차득의 손에 엽전 꾸러미를 슬그머니 쥐어주었습니다. 차득은 고개를 숙여받는 시윕을 했으나 그 부드러운 말끝에 묻은 서늘한 무게와 엽전을 쥐어주는 손의 떨림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덮으려는 사람만이 그렇게 서둘러 손에 돈을 쥐어주는 법이지요. 그날 해질녘 차득은 다시 갱구 앞에 섰습니다. 굴을 메우러 간 것이었지요. 황덕대에게 받은 엽전 꾸러미가 품속에서 묵직했으나 그 무게가 어쩐지 죄스럽기만 했습니다. 한데 막상 그 캄캄한 입구를 마주하자 그의 손이 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곡괭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밤 굴 속에서 들은 그 샘이 귓가에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캄캄한 갱굴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까맣게 묻어두었던 어떤 밤의 기억이 명치 끝에서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것만 같았지요. 차득은 까닭 모를 식은땀에 등이 젖어 끝내 굴에 한 발도 들이지 못한 채 갱구 밖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멀리서 그 꼴을 지켜보던 마금내가 다가와 그의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당신도 무엇이 무서운 게로구먼. 한데 그 떨림은 그냥 무서운 사람의 떨림이 아니오. 두고 온 것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떤다오. 나도 알지. 나도 10년을 그리 떨었으니까. 차득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금내가 무엇을 알고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 한마디가 정통으로 제 속을 꿰뚫고 든 것만 같아. 그는 한동안 갱구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곰배의 입을 다시 연 것은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차득이 술을 받아들고 곰배를 주막 뒤란으로 불러냈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을 이어 떨어지는데 차득이 보쯤에서 곡괭이 자국난 돌을 꺼내 곰배 앞에 놓았습니다. 이 자국이 무엇인지 노인장도 아실 거예요. 굴 속에서 누가 곡괭이를 치고 있어. 나는 그 셈도 들었어. 하나가 모자란다는 그 셈 말이오. 곰배는 그 돌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비오는 어둠 너머 산자락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이윽고 곰배가 말했습니다. 그날 굴에 든 사람이 11였네. 마금내, 그 사람이 세는 게 헛것이 아니야. 분명 11가 들어갔어. 내가 그 11 가운데 하나였으니 어찌 모르겠나. 차득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몇을 거뒀소. 곰배의 목을 대가 한번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가 빗소리에 묻힐 만큼 낮은 소리로 토해냈지요. 열을 거뒀네. 치부에도 열이라 적혔지. 열을 거두고 우리는 굴을 닫았어. 차득의 손끝이 절로 떨렸습니다. 그럼 하나는? 곰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빗물 떨어지는 처마 끝을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을 뿐이지요. 그 하나를 찾으러 더 들어가자 했네. 한데 덕대가 더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굴을 막으라 했어. 우리는 그 말을 따랐지. 따르고 나니 그 하나를 입에 올리는 게 무서워지더군. 우리가 그 사람을 묻은 셈이 되니까. 곰배의 두 눈에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번졌습니다. 11가 들어가 열이 나왔다. 하나는 아직 그 캄캄한 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거두어지지 못한 채로 산채로 갇혀서 말이지요. 차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발밑이 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 사람을 굴에 가둔 채 입구를 막았다. 그 끔찍한 셈을 온 마을이 10년을 함께 모른 척 해온 것이었습니다. 곰배가 절뚝이며 빗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차득은 한참을 그 처마 밑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차득은 그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헛간 집더미에 누워 눈을 감으면 캄캄한 굴 속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 막힌 돌을 밀어내고 또 밀어내며 바깥을 향해 길을 파던 그 사람. 밖에선 그를 죽은 셈 치고 등을 돌렸는데 정작 그는 살아서 제 손으로 살 길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그 한이 차득의 가슴을 짓눌렀지요. 그리고 그 짓눌림 한 구석에서
차득은 자꾸만 10년 전 어느 밤을 떠올렸습니다. 까닭은 알 수 없었으나 그 갇힌 자의 처지가 어쩐지 남의 일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차득은 다시 마금내의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마금내는 여느 때처럼 점꾼 패를 늘어놓고 세고 있었지요. 차득이 그 패들을 들여다보니 하나하나에 이름과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 한 장만은 다른 것들과 따로 떨어진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차득이 그 패를 집어들자 마금내가 황급히 손을 뻗어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임자 없는 패요. 아직 임자가 못 돌아온 패란 말이요. 차득이 물었습니다. 임자가 못 돌아왔다니. 마금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열을 묻을 때 패는 11가 남았소. 한 사람은 시신이 없는데 패만 남았단 말이요. 그 패의 임자가 아직 저 굴 속에서 샘을 채우려고 곡괭이를 치는 게요. 마금내는 그 임자 없는 패를 두 손으로 받쳐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미쳤다 하오. 한데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없는 셈 치는 저들이 아니겠소. 한 사람이 저 안에 있는데 다들 열만 세고 돌아서니 그 하나가 얼마나 외롭겠소. 그래 내가 날마다 세는 게요. 잊지 않으려고. 하나가 모자란다고 잊지 않으려고. 차득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친 과부의 헛소리라 손가락질 받던 그 셈이 실은 10년을 홀로 한 사람을 지켜온 정성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내 한마디만 보태자면 셈이라는 것은 본디 빠뜨리기 쉬운 법이라. 산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운 하나쯤 슬그머니 지우고도 발 뻗고 잠을 자더이다. 한데 그 지워진 하나는 지운 사람의 잠속까지 따라 들어가 셈을 마저 채우라 보채는 법이지요. 차득은 그 임자 없는 패를 손에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에 떠밀리듯 갱구를 향해 비틀비틀 산을 올랐습니다. 해가 설핏 기운 갱구 앞에 서자 차득의 머릿속에 10년 전 어느 밤이 불현듯 되살아났습니다. 그 자신도 한때 광부였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그 무렵 차득은 바로 이 수안 땅 은점에서 점꾼으로 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땐 아직 젊고 힘이 좋아 갱 가장 깊은 데까지 들어가 광맥을 오던 축이었지요. 한솥밥을 먹고 한 굴에서 땀을 흘리던 동무들이 여럿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그를 형처럼 따르던 젊은 점꾼 하나가 있었는데 갓 장가를 들어 철을 얻은 지 얼마 안 된 사내였습니다. 그날 밤 갱 깊은 데서 동발이 우지직 울고 흙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굴 안엔 여러 사람이 있었지요. 호롱불이 픽픽 꺼지고 사방에서 비명과 흙더미 무너지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차득은 입구에서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무너지는 갱도를 기어 나오는데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 아수라 속에서 누군가 그의 발목을 붙들고 외쳤습니다. 형님 같이 가세. 나 좀 끌어주게 제발. 바로 그 젊은 점꾼이었습니다. 한데 차득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 사람을 끌자면 제 몸이 군떠 둘 다 흙에 묻힐 판이었고 살고 싶다는 그 한 가지 마음이 발목을 붙든 손보다 무거웠던 것이지요. 차득은 그 손을 떼어내고 저 혼자 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형님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흙더미에 묻혀 끊기는 것을 들으면서 말입니다. 밖으로 나온 차득은 거두는 일을 돕지도 못하고 차마 그 마을에 남지도 못한 채 그 길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제가 뿌리친 그 손이 어찌 되었는지 차마 확인할 용기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그 뒤로 10년을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았습니다. 산판에서 곡괭이를 칠 때마다 그 발목을 붙들던 손의 감촉이 되살아나 몸서리 쳤습니다. 그가 겁이 많아진 것도, 갱 앞에만 서면 다리가 떨리는 것도, 밤마다 가위에 눌리는 것도 다 그 밤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 차득은 알지도 못한 채 바로 그 은점, 그 굴 앞으로 되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마금내가 두고 온 것이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떤다고 한 말이 그제야 가슴을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굴 속에서 곡괭이를 치며 샘을 채우는 그 하나가 어쩌면 그날 제가 손을 뿌리친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차득은 갱구 앞에 무릎을 꺾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무렵 차득은 황덕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엇에 홀린 듯 그날 이를 캐물으러 간 것이지요. 황덕대는 여전히 인자한 낯이었으나 차득이 그날 굴이 무너지고 누가 입구를 막았소 하고 묻자 노인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기 모르던 찬물에 잔물결이 일었지요. 산이 무너진 게야. 누가 맞고 말고가 어디 있어. 차득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열 하나가 들어가 열이 나왔다 들었소. 하나가 아직 안에 있는데 어찌 그리 서둘러 굴을 닫았소. 그 안에서 곡괭이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텐데 그 소리를 못 들었단 말이오. 그 말에 황덕대의 낯에서 잠깐 인자하던 빛이 걷히고 서늘한 그늘이 스쳤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차득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떠돌이 주제에 무얼 안다고 그러나? 그날 더 들어갔다간 산 사람이 더 죽을 판이었어. 무너지는 갱에 누굴 더 들여보내란 말인가? 나는 산 사람을 살리자고 굴을 닫은 게야. 그게 덕대의 도리야. 말은 그럴듯했으나 그 말끝이 차득의 귀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더 들어가면 산 사람이 죽는다. 그 말 속에 아직 살아있을지 모를 하나를 이미 죽은 셈으로 친 손이 비쳤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곡괭이 소리라는 말에 흔들리던 그 노인의 눈빛이 차득에게는 무엇보다 또렷한 대답이었습니다. 황덕대는 그날 분명 그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차득이 그 집을 나서는데 황덕대가 등 뒤에서 낮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차득이 떠돌이는 떠돌이답게 품빼시나 받고 조용히 떠나는 게 신상에 이로워. 그 말은 더 이상 인자한 어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득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이번만은 그 위협 앞에서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차득은 그 길로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유찰방이 차득의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0년 전 일을 이제 와 다시 파헤치자는 겐가. 그 굴을 다시 열자면 사람도 품도 적잖이 드네. 더구나 황덕대로 말하면 이 고을에서 인심으로 칭송이 자자한 어른인데 떠돌이 말 하나로 그 어른을 의심하자는 겐가. 헛것을 보았다는 개꿈 말 하나로 내 어찌 그런 일을 벌이겠나. 관원으로서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고을 어른과 척을 쥐고 묵은 일을 들추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차득은 곡괭이 자국난 돌과 마금내에게 받은 임자 없는 패를 관아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헛것이 아니요. 이 돌의 자국을 보시오. 이게 어디 산이 무너진 자국이요. 사람이 곡괭이로 친 자국이요. 거두지 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 10년을 저 굴 속에서 제 샘을 채우려 곡괭이를 치고 있단 말이오. 그러고는 마금내가 10년을 세어온 그 샘과 곰배가 토해낸 열을 거두고 닫았다는 그 기록을 낱낱이 아뢰었지요. 유철방은 그 패와 돌을 번갈아 손에 들어보며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에 패인 그 자국이 아무리 보아도 짐승의 것도 산의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망설이는 눈빛 속에 처음으로 한 가닥 흔들림이 비쳤지요. 관원의 도리와 고을의 인심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찰방이 끝내 마음을 정한 것은 그날 밤 또 갱구가 안에서부터 헐렸다는 전가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손수산을 올라 헐린 갱구를 본 관원은 안으로 쏟아진 진흙과 곡괭이 자국난 돌들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 설이 내린 갱구에서 비릿하고 미적지근한 바람이 그의 도포자락을 흔들었지요. 산이 무너진 것이라 하기엔 그 자국이 너무도 사람의 손 같았기 때문입니다. 유찰방은 그제야 떠돌이 하나가 들고 온 그 돌과 패가 헛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는 점꾼들을 불러 모아 봉해둔 굴을 다시 파기로 했습니다. 한데 막상 굴을 열자 하니 마을 점꾼들이 하나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굴에 무엇이 있는지 다들 어렴풋이 알았으니 누구도 먼저 호롱을 들려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10년 전 그 일에 입을 다물어 온 죄가 다들 발목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갱구 앞에 모인 사내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차득이 호롱을 들고 맨 앞에 섰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 발로 앞장선 것이지요. 10년 전 제가 뿌리친 그 손을 이번엔 제 손으로 거두어야 한다. 그 한 가지 마음이 갱 앞에만 서면 떨리던 그의 다리를 처음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소. 저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나오리다. 그 말에 뒷걸음질 치던 점꾼 두엇이 부끄러운 듯 곡괭이를 고쳐쥐고 그의 뒤에 섰습니다. 마금내는 임자 없는 패를 가슴에 품고 갱구 밖에 섰고 유찰방과 나머지 점꾼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굴은 10년 묵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너진 동발을 치우고 쏟아진 흙을 파내며 차득은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따르던 점꾼들은 좁은 갱도에 들어설수록 입을 다물었고 호롱불 그림자만 벽 위에서 일렁였지요. 그 벽엔 무수한 곡괭이 자국이 어지러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이 온 벽이 긁히고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캄캄한 굴 속을 10년 동안 제기를 내며 파들어왔던 흔적이었지요. 안쪽으로 갈수록 그 자국은 더 깊고 촘촘했습니다. 그리고 갱도 가장 깊은 곳, 무너진 바위가 길을 막은 그 끝에서 차득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호롱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무너진 바위 틈, 사람 하나가 겨우 웅크릴 만한 좁은 자리에 한 점꾼이 있었습니다. 10년 세월의 살은 다 삭고 흰 뼈만 남아 있었지요. 무릎을 세워 웅크린 그 자세 그대로 등을 바위에 기댄 채였습니다. 그 뼈가 된 손은 곡괭이 자루를 꼭 움켜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뼈가 자루를 파고들듯 단단히 감겨 있어 차마 떼어낼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 바위벽엔 곡괭이로 파담한 자국이 어지럽게 나 있었습니다. 입구 쪽을 향해 바깥을 향해 한자 한자 파들어간 자국이었습니다. 차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10년 전 굴이 무너지던 그 밤 이 사람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너진 바위에 갇혀 좁은 자리에 웅크린 채 곡괭이 하나로 바깥을 향해 길을 파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한자를 파면 또 흙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도 다시 파고 손톱이 빠지도록 파고 한데 밖에서는 산 사람을 더 일을 세라 굴 입구를 서둘러 돌로 막아 버렸습니다. 안에 아직 사람이 있는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갇힌 이는 어둠 속에서 물 한 모금 빛 한 줄기 없는 그 어둠 속에서 바깥의 기척을 향해 곡괭이를 치고 또 쳤을 것입니다. 막은 돌을 밀어내면 다음 날 또 막히고 그래도 또 밀어내며 살아서 못다 한 그 한 가지 바깥으로 나가 제철을 다시 보겠다는 그 마음이 어찌나 깊었던지 살이 삭고 뼈만 남은 뒤에도 그 곡괭이질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아도 안에서부터 헐리던 그 갱구가 바로 이 사람이 10년을 파온 길의 끝이었습니다. 사람의 한이 뼈에 사무치면 뼈가 삭은 뒤에도 그 한은 남아 제일을 한다고들 하지요. 차득은 그 말을 그날 그 캄캄한 굴 끝에서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차득이 떨리는 손으로 그 뼈가 된 손에서 곡괭이를 거두려 하자 굴 속을 떠돌던 그 낮은 샘이 마지막으로 한 번 울렸습니다. 9, 10, 11, 이제 11. 모자라던 그 하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셈이었습니다. 그러고는 10년을 단 하루도 끊이지 않던 그 곡괭이 소리가 비로소 뚝 그쳤습니다. 굴 안엔 호롱불 타는 소리와 사내들의 숨소리만 남았지요. 뼈를 수습해 밖으로 모셔 나오자 마금내가 품에서 임자 없는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패에 새겨진 이름과 곤배가 기억하는 그날의 명부를 맞춰보니 거두지 못한 그 하나의 이름이 또렷이 짚였습니다. 마금내의 지아비는 아니었습니다. 마금내의 지아비는 그날 10사람 안에 들어 이미 묻혔으니까요. 마금내는 제 지아비를 거두고도 같은 굴에 또 하나가 남은 것을 차마 못 본 척할 수 없어 10년을 그 임자 없는 패를 끌어안고 샘을 세어 온 것이었습니다. 거두지 못한 하나는 그날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일하던 젊은 점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득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0년 전 제 발목을 붙들고 형님, 같이 가세 외치던 그 목소리의 임자가 바로 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갓 장가들어 그를 형처럼 따르던 그 젊은 점꾼, 차득이 살자고 뿌리친 그 손이 죽지 않고 10년을 그 캄캄한 굴 속에서 홀로 길을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끌어주지 않아 갇힌 그 사람이 10년을 제 손으로 살기를 파다가 끝내 뼈가 된 것을 차득은 두 눈으로 보고야만 것이지요. 차득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10년을 가슴에 묻어둔 그 죄가 마침내 뼈가 되어 제 앞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이 일이 관아에 알려지자 유찰방은 10년 전 그날의 일을 다시 캐었습니다. 곤배를 비롯한 그날의 생존자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지요. 치부에 적힌 열을 거두고 굴을 닫았다는 그 기록 앞에서 황덕대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안에 아직 사람이 남은 줄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갱 안에서 곡괭이 두드리는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도 그것을 못 들은 척했던 것이지요.
더 파들어가자면 위태로운 데다 무너진 갱을 다시 여는 비용과 사고의 책임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물주에게 손실을 물어야 하고 사람이 죽어나간 굴이라 소문이 나면 점꾼도 흩어지고 제덕대 자리도 위태로워질 판이었습니다. 황덕대가 떨리는 소리로 이르기를 그때 제 식솔과 마을 점꾼 수십 명의 입에 풀칠을 해야 했다고 한 사람을 더 살리자고 은점을 통째로 잃을 수는 없었다고 하더이다. 그 말에 거짓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요. 흉년의 곡간을 풀던 그 인심도 객사한 떠돌이를 묻어주던 그 손도 다 진짜였을 것입니다. 다만 그 인심 좋은 손이 단 하룻밤 제 이속과 두려움 앞에서 아직 살아 곡괭이를 두드리던 한 사람을 이미 죽은 셈으로 치고 서둘러 굴입구를 돌로 막으라 일렀던 것입니다. 산 사람 여럿을 살린다는 명분 아래 한 사람의 마지막 숨을 그 어둠 속에 가둔 채로 말이지요. 유찰방은 황덕대의 죄를 물어 관에 넘겼습니다. 인심 줬던 마을 어른의 흰 머리 아래 감추어졌던 그 손이 10년 만에 드러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지면 폐광 쪽으로 등을 돌리고 걷던 까닭도 실은 다들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 굴 속에 무엇이 갇혔는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 굴을 다시 열어 거두자 말하는 이가 10년 동안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온 마을이 한 사람의 한을 함께 묻고 함께 등을 돌리고 있었던 셈이지요. 거두어진 뼈는 깨끗한 무명으로 한마디 한마디 정성껏 싸서 양지 바른 산자락에 관을 갖추어 물었습니다. 곡괭이 자루를 움켜쥔 채 굳었던 그 손뼈도 차득이 손수 자루에서 가만히 풀어 거두었지요. 10년을 그 자루에 매달려 있던 손가락뼈가 차득의 손길이 닿자 어쩐 일인지 스르르 풀렸다 하옵니다. 마치 이제는 놓아도 좋다는 듯이 말입니다. 장사 지내던 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산자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10년을 등 돌려온 그 굴 쪽으로 이번엔 다들 얼굴을 마주하고 섰지요. 누구는 술을 올리고 누구는 고개를 숙이고 누구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곰배는 절뚝이며 무덤 앞에 엎드려 그날 더 들어가지 못한 제 다리를 원망하듯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더이다. 마금내가 그 무덤 앞에 임자 없던 패를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10년을 세던 그 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꼽았지요. 9, 10, 11, 이제 11가 다 찼소. 하나도 모자라지 않소. 그 말을 하는 마금내에 풀어 헤쳤던 머리가 그날따라 단정히 빗겨 있었습니다. 실성했다던 그 눈에도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맑은 기운이 돌았다 하옵니다. 10년을 손가락으로 세어온 그 셈을 마침내 땅에 내려놓은 것이지요. 차득은 그 무덤 앞에 가장 오래 머물렀습니다. 무어라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0년을 떨던 그의 손이 그날만은 떨리지 않았다 하지요. 무덤의 흙을 손바닥으로 꾹꾹 다지는 그 손길이 마치 10년 전 뿌리친 그 손을 이제야 마주 잡는 것만 같았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내게 전한 그 늙은 장돌뱅이는 끝에 이런 말을 보태었습니다. 그 뒤로 수많은 점의 폐광에선 다시는 밤에 곡괭이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합니다. 막아둔 갱구도 그 뒤로는 안에서부터 헐리는 일이 없었다 하지요. 거두어야 할 하나를 마침내 거두니 그 셈이 비로소 맞아 떨어진 게라고들 하더이다.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해진 뒤에 폐광 쪽으로 등을 돌리지 않게 되었다 하고요. 누군가는 그 무덤가에 잔을 올리고 누군가는 지나는 길에 풀을 베어 주었다 합니다. 10년을 모른 척 해온 빚을 그렇게들 조금씩 갚아갔던 것이지요. 다만 차득은 장사를 치른 그 이튿날 누구에게도 말 없이 마을을 떠났다 합니다. 마금내가 한사코 붙들었으나 그는 그저 무덤 쪽을 향해 한번 깊이 절을 하고는 다른 집신을 고쳐 신고 떠났다 하지요. 셈은 다 채워졌으되 10년 전 제가 뿌리친 그 손에 무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게지요. 거두어 묻을 수 있는 뼈는 거두었으나 거두어지지 못하는 것도 이 세상엔 있는 법이라. 나는 그 떠난 발걸음을 생각할 때마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고도 헛헛해지더이다. 막힌 굴은 안에서부터 헐 수 있어도 사람의 가슴에 막힌 것은 안에서부터 헐기가 그리 어려운 모양이지요. 산 사람의 셈은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그 사내의 셈은 어디서 채워졌을지 나는 여태 알지를 못하옵니다. 그저 어느 깊은 산판에서 또 곡괭이를 잡고 있을 그 사내의 손이 부디 이제는 덜 떨리기를 바랄 뿐이옵니다.